산자부 이창양. 네, 이분도 개인적으로 청장님이 굉장히 할 얘기가 많으실 분일 것 같아요. 일단 출산 기피 부담금부터 해갖고 뭐 사회이사 이해. 근데 오늘 보니까 이분들 이해 충돌은 뭐 그냥 기본으로 있네요. 그냥 깔고 가죠.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이분이 국내 최초의 기록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뭐냐면 인사청문회 관련 검증 자료를 제출하면서 배우자 박모 씨의 보험료 납입 내역을 동명이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했어. 야 이거 국내 최초의 기록입니다. 아니 근데 이름만 넣는 게 아니거든요. 네. 주민등록번호도 넣고 하는데 동명이인의 그 보험을 받아가지고 이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을 진짜 그냥 소위 말하는 개돼지로 보는 거 아닌가 이 정도 수준이면 이 말이나 되나 진짜 이 정도의 생각이 되는데 저분 이름이 특이한데 동명이인도 있을 텐데 사람을 아예 바꿔가지고 이창양 씨를 그냥 동명이인으로 그냥 청문회를 하는 게 어떨까? 그렇죠. 본인도 동명이인 이창양 씨 훨씬 더 깨끗할 것 같은데. 깨끗한 사람 올리지.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자기가 대신 앉으면 되잖아요. 청문회는 딴 사람이 받고. 맞습니다.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부터가 정말 기본이 안 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창양 후보자의 배우자가 국내 금융계좌 40여 개의 예금 9억 원 가량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뭐 불법은 아니라고 해요. 예금 많이 들 수 있지. 그러나 굳이 왜 이렇게 예금을 관리해야만 할까? 이런 궁금증이 들거든요. 저도 이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에 공무원 하다가 기업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 공무원 하다가 네. 유학을 가서 외국 유학을 갔다 와서 그걸 토대로 해서 그만두고 어디 기업으로 이제 바로 입사를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기업에 가서 돈 벌려고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공무원 할 때는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던 사람이고 맞습니다. 근데 해외 유학을 보내주는 국가 돈으로 보내주는 거거든요. 뭐 저는 그것도 안 받고 안 갔지만 보통 공무원들은 이제 고시 합격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기회를 줍니다. 근데 그래 갔다 와가지고는 그거를 국가에다 써라는 거거든요. 유학 갔다 와서 배워서 온 그거를 국가에다가 기여를 해라라는 뜻인데 갔다 와가지고 뭐 학위 딱 받고 와가지고는 기업으로 이제 바로 간 케이스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에 한장한 사람들 거기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거든요. 여러 군데 기업에 사회이사도 했고 또 보수를 수억 원 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부인도 문제가 있고 이 부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현금을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을까? 맞습니다. 그게 궁금하거든요. 보통 9억을 현금을 저축해놓고 있으면 그건 웃기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누가 9억을 저축만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보니까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년 동안에 40개 계좌 중에 22개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신규로 개설을 했다. 그러면 쪼개기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보통 가지고 있으면 9억을 한 통장으로 보통 관리할 텐데. 이거 그럼 세금을 좀 피하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국세청. 제가 볼 때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게 성격이 이상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관리하기가 힘들어서라도 한 은행에 보통 한 계좌를 가지고 하지. 이렇게 약간 그런 거 있나 봐요. 피규어 마냥 피규어 모으는 것처럼 은행 쇼핑을 하나? 은행 계좌를 막 모으면서 이런 희열을 느낀다거나 막 그런 건가요? 왜 그렇게 가지고 있는지 지금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세금을 회피하거나 그런 것도 아닐 테고 자기 이름으로 통장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보기 드문 사람이거든요. 이거 자체로도 지금 기네스북에 올라야 되잖아요. 일반 가정주부가 40개 계좌를 그것도 1년 동안에 22개를 개설을 했어요. 저도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 납득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배우자 박모 씨의 보험료 납입 내역을 동명이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이니까 뭐 이 정도 특이한 건 뭐 그럴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혹시 이 사람들도 다 동명이인의 계좌를 같이 다 합병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박모 씨 보험료를 다른 사람 박모 씨를 갖다 이었다는 것은 이 사람 통장이 상당히 좀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이런 것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보험료로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이분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 것 같긴 해요, 보면. 근데 뭐 있는 놈이 더하다고 이 후보자의 장녀 그러니까 소득공제 명세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총 712만 원에 대한 의료비를 뭐 소득공제 받았다 막 이런 논란도 있거든요. 이거는 그 한동훈 씨 모친
그 소득 공제 받은 거하고는 같은 거죠. 원래 그 나이가 들고 하면 세대를 달리하고 부양가족에서 제외되거든요. 예. 근데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몇 푼 안 되는 돈까지도 챙기려고 소득 공제를 부당하게 받았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근데 이 자녀가 캐나다에서 교수를 하고 있다는데 이런 사람까지 공제를 받을 정도로 사실 돈에 한장한 사람들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이 사람들이. 진짜 있는 놈이 더하네요. 예. 평장님. 아까 9억 정도의 예금을 가지고 네. 있다면 우리가 9억 그 모을 수가 없잖아요. 저것도 다 살펴야 될 텐데 그래서 쪼개놨나 통장을 40개로? 마지막으로 이분이 출산 기피 부담금 막 이런 그 칼럼 그것도 한번 짧게 설명해 주시죠. 이 사람 처음에 이야기 나왔을 때 저도 깜짝 원래 우리 출산율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한국의 경우에. 그래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미덕이에요. 출산 많이 합시다라고 하는 건 그러고 출산을 장려해서 출산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애국을 하는 마음으로 그 우리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애들 출산 기피하는 이유가 애들 키우는 게 힘들어서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그걸 국가가 그 손을 보탤 수 있도록 어떤 제도를 만들어주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얼마든지 좋은 일이에요. 근데 출산 기피 부담금을 주자. 그러면 이거 출산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럼 이중 고통을 받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애가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부담금까지 물어야 돼? 어떻게 보면 국민에 대한 정서나 이런 생각을 아예 좀 못하시는 분인가. 공감 능력도 굉장히 떨어지는 분 같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특이해요 이 사람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이 두 부부가 다 특이한 사람들이라고 봐요. 아니 그쪽에서 하는 주장이 그거잖아요. 민주당이 우리 인사검증이 너무 늘어지는 게 아니냐. 근데 그 사람들이 봐도 솔직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의 멤버들이에요 결국에는. 그렇죠. 야. 말이 안 됩니다.